오늘은 저한테 욕을 써도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셔라. 어차피 올라갈 때는 삐처리하면 되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동네 꼬마님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오늘 동네 꼬마님 목소리 들으니까. 왜요? 그냥요. 네, 좋아하니까. 네, 부끄럽네요. 네, 아이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오,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네, 신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키워드 듣지 않고 갈게요. 오늘 기분이 그래요. 안 듣고 가야지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 돌비님이 욕설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적당 선에서 그런 건 너무 강조하진 않고 그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요. 네. 머리가 뺏겨져가지고 별명이 뚜껑인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 형님이 겪은 일이 아니고 이 형님도 이 일을 겪은 당사자, 똘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사자를. 네네. 똘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겨울에 들었어요. 근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에서 꽃이 나와요. 이야기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천변을 차 타고 쭉 운전해서 가는데 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네.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와봤어요. 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오래전 얘기 같아요. 92년, 3년 이때 있었던 일이라고 들더라고요. 어이구, 예. 예, 이 당시에 똘비는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대요. 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뭐 저런 일도 하는데 마땅히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일을 꾸준히 못하고 또 백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인터넷 매체에서 구인 광고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게 앞에다가 사람 구함, 뭐 가로 열고 남자 밑에 몇 살부터 몇 살 이런 식으로 좀 써붙여 놓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걷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 회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혹시 사람 구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 일자리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집 전화번호 적어주고 혹시라도 일할 수 있으면 연락을 주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대요, 집으로. 나와서 일 시작해라.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뭘 하는 곳이었냐면은 이 철로 된 자재 같은 거를 납품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2인 1조로 1톤 트럭 같은 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이제 그날 정해진 배송지에다가 물건을 쭉 내려주고 뭐 전표 받고 뭐 돈도 현금 있으면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2인 1조니까 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수하고 인사를 하고 배정이 돼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네. 이게 사수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몇 살이냐, 뭐 이쪽 지역에 살았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서로 어색하니까 질문을 서로 나누는데 말 한마디가 없더래요. 진짜 업무에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가 뭔가 그냥 적응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꾸준히 일을 했대요. 일을 하는데 그나마 일을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도 창고가 있고 거기서 아침에 자재를 차에다 상차를 하는데 창고장님이 되게 유쾌하고 재밌으신 분이었대요.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웃고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음담패설도 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일 마치고 들어오면은 재밌게 놀아주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치는 거의 사장 다음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하고 좀 친해지면서 회사에 적응을 하면서 좀 버티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근데 왜 3개월을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수습사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급여가 100만 원이면 3개월 동안은 뭐 50만 원, 60만 원만 지급한 그 시기가 끝나고 이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자재를 싣고 나가서 자재를 내려놓는데 한 3개월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에 익을 거 아니에요, 일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무거운 거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데 손을 놓쳤대요. 자기가 잘못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은 놓치면서 사수 발등에 무거운 게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같이 들고 있던 게. 그러니까 사수가 아프니까 악 소리를 내면서 원래 표정도 변화가 거의 없고 이랬던 양반이 막 자기를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머리를 한 3-4대를 후려 갈기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이 뭐 개자식 소자식 찾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더래요. 머리를 한 3-4대를. 아, 맞는데 기분 진짜 더럽더래요. 아니 내가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이렇게 머리를 때려가면서 이러는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회사 특히 힘 쓰는 곳은 좀 구타 아닌 구타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서 창고장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수 발에 무거운 게 떨어졌는데 머리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창고장이 웃으면서 그 자식 성격이 조금 원래 그래. 야, 그리고 일 배우면서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무거운 거 들고 나를 때는 정신 딱 놓으면은 사고 크게 나는 거야. 맞으면서라도 이런 건 배워야 돼. 잘했고 내가 머리 때리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쟤한테 얘기할게. 저 자식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나한테 덤비다가 몇 번 두드러 맞았거든. 내가 단단히 교육시켜 줄라니까 너는 형만 믿어. 딱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 사수도 뭐 몸이 건장했는데 성격도 있어 보이고 무게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사수를 두드러 팼다고 하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유심히 창고장을 다시 보게 됐는데 반팔티를 입고 계셨는데 딱 우리 팔 근육이 옷에 꽉 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이 발달하면. 예. 생각보다 몸이 되게 좋으셨구나. 그때 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는 창고장님 라인이다 무조건. 사수하고는 어차피 말도 안 섞고 그냥 짜하고는 나는 뭐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본인도 따로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조차 안 했대요. 그냥 서로 꼭 업무에 필요한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여름이 되게 그쪽 업계는 바빴대요. 그래서 예.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해가지고 다 같이 야유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창고장 지휘 하래 누구는 뭐 사오고 누구는 뭐 사오고 해가지고 싹 모아서 1톤 트럭이 거의 여러 대가 있었으니까 이제 싣고 출발을 하는데, 와, 뭐 난민들이 피난 가는 줄 알았대요. 학교 운동회 하면 쓰는 큰 천막 있잖아요. 예. 그 천막을 어디서 빌려갖고 천막을 1톤 트럭에 싣고 40kg짜리 가스통 싣고 업소용 화구 싣고 생으로 된 솥단지 싣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시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가니까 항상 매년 가는 야유회 장소가 있대요. 좀 큰 천이 하나가 흐르고 그 옆에 평평한 곳이 있어가지고 딱 천막 치고 놀면은 진짜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천막 치고 옆에서 남자들은 무거운 거 내려가지고 뭐 조립하고 있고, 거기 여직원도 몇 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직 여직원분들은 옆에 마을 가가지고 야채 같은 거 씻으러 가고 막 준비하는데, 이날 야유회를 갈 때 창고장님이 이제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돼지고기도 준비하고 뭐 닭백숙도 해야 되니까 닭도 준비하고 하는데, 조금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만 누렁이 한 마리를 끌고 왔대요. 그날 네. 누렁이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누렁이를 같이 태우고 야유회를 갔는데, 그 사수를 부르더래요. 창고장이 너 일로 와보라고. 가가지고 준비해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사수가 똘비야 따라와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렁이를 이제 목줄을 해놨으니까 안 돼. 누렁이를 데리고 가는데 누렁이가 안 따라가려고 버티더래요. 예. 근데 힘으로 그냥 질질질 끌고 그 옆에 다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누렁이를. 그 옛날 시골에서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자세히는 표현 안 할게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 작업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굉장히 좀 잔인한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러면은 사람이 미간이 찌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자기 사수 표정이 미간은 이렇게 잔뜩 찌푸려 있는데 입은 웃고 있더래요. 살짝. 그래서
아이고 얘 좀 정상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똘비도 문화 충격이었대요. 왜냐면 똘비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여긴데 지방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자기가 잘한 적은 없대요 그분도. 근데 그거를 막상 실제로 보니까 자기도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더러웠대요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이제 뭔 작업을 하고 옆에 냇가로 와가지고 뭐 내장이랑 빼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칼질을 참 잘하더래요 사수가. 삭삭삭삭 칼질을 하는데 옆에서 똘비가 보고 있으니까 예술이더래요 진짜. 이 사람은 어디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다 온 사람인가 싶더래요 진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평상시에 사수랑 한번 대화도 안 하는데 어디 정육점에서 일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똘비가.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냥 묵묵히 또 그냥 일하면서 뭐 좀 갖고 와, 뭐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솥단지에 딱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끓여가지고 살코기를 썰어서 내면 그게 수육이고 예. 이런 살코기들을 투가리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끓여서 내놓으면 이게 탕인데 뭐 삼겹살 구운 거, 닭백숙 한 거, 그 다음에 보신 수육, 보신탕 이렇게 쫙 깔아놓고 소주 막 마시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시골의 모습이죠 옛날. 이제 술이 좀 얼큰이 올라왔대요 다들. 근데 똘비가 다른 거는 먹겠는데 차마 이 보신 수육이랑 탕은 못 먹겠더래요. 태어나서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 동안. 근데 사장님이 딱 젓가락으로 보신 수육을 한 움큼 딱 집어가지고 똘비 그 밥그릇 위에 딱 올려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 막내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일 열심히 해야지. 월급도 팍팍 오르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딱 올려주시더래요 사장님이. 예. 그래서 아우 보는데 못 먹겠더래요. 진짜 못 먹겠더래요. 그쵸. 그래서 일단 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먹고 있었대요. 안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사수가 야 그 사장님이 주신 거를 넌 왜 보고 있냐? 제사 지내냐? 안 먹어? 딱 얘기하더래요. 술 좀 먹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잡는 거 처음 봤는데 막상 보니까는 잘 못 먹겠네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수가 갑자기 막 욕을 하더래요. 이 뭐 쌍놈의 새끼 뭔 새끼 욕을 막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잡은 나는 백정이냐? 야 너 말 되게 웃기다 이 새끼야. 너 말 똑바로 이 새끼야. 그럼 나는 뭐가 돼? 지금 나 먹이냐? 네가 사람들 다 있는데 네가 지금 날 먹이는 거야? 안 처먹어? 입에 안 넣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똘비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니 먹기 근다고요 얘기를 했더니 숟가락으로 머리를 탁 때려버리더래요. 엄마. 그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건 그냥 묘사를 안 하고 막 하면서 너 아까 전에 야 이 새끼야 말 가려가면서 해 뭐? 정육점에서 일을 해? 야 나라고 좋겠냐? 너 지금 약 올리냐? 뭐 네 배때질 그럼 내가 갈라줄까? 너로 한번 끓여줘? 하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똘비도 이제 듣다 열받으니까 머리까지 맞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앵간히 하라고 하면서 말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똘비가. 예. 야 내가 안 먹는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데 네가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똘비도 같이 맞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갖고 둘이 막 언성 올라가고 서로 멱살 잡고 퇴기일보 직전에 딱 갔는데 창고장이 야 이 뭔 새끼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창고장이 일어나서. 예. 그러더니 딱 오더니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한 손 한 손 해가지고 한 손은 똘비 한 손은 사수 손을 딱 잡고 딱 비트는데 둘 다 멱살 잡고 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정말 세더래요. 예. 그리고 두 명을 양쪽으로 팍 밀치는데 그 장정 둘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힘이 좋더래요 진짜. 네. 그 창고장이. 그러면서 야 이 새끼들아 사장님 보시는 앞에서 사장님이 지금 니들 처먹으라고 쓴 돈이 얼마인데 와가지고 이게 뭐한 짓거리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창고장이. 예. 듣고 있으니까 귀에 눌리더래요. 그러면서 창고장이 똘비 너 일로 앉아서 너 개고기는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 쉬지 말고 먹어 너는. 그리고 사수 넌 저기 꺼져 있어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사수가 쭈뼛쭈뼛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한쪽으로 가니까 사장님이 에이 좋은 날 왜 그래 이리 와 다들 앉아 딱 시켜갖고 자 똘비 너 막내가 그랬으면 안 돼 어찌됐건 사과해. 그리고 사수 너 이 자식
위아래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도 똘비한테 사과해. 그러면서 억지로 사과 서로 시키고 먹는데 그 밥이 들어가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둘이 쭈뼛쭈뼛 하면서 거기서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야유회가 일단락이 되는데, 문제는 이 둘은 일할 때마다 붙어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그냥 원래부터 말이 없었으니까 똘비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나도 업무적인 거 외에는 얘기 안 해. 응,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참고장한테 어저께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막내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고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참고장이 그 잘못한 건 알지? 그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찌됐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냥 네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좀 그러긴 한데 좀 참아라 똘비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수랑 일을 하는데 아이고 껄껄아 죽겠대요 진짜. 점심도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참고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참고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사수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야, 팀이 우리가 내 팀인데 너 말고 다 너보다 선배거든? 근데 왜 사수 쟤랑 안 붙어 있겠냐. 쟤랑 같이 일하기 싫으니까 같이 안 있는 건데 후배인 너를 딴 데로 올리고 너보다 선배를 내릴 순 없잖아. 기다려. 위에서 한 명 그만두면 내가 거기로 너 넣어주고 신규 뽑으려니까. 참아 어쩔 수 없어. 회사야 여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회사야. 또 정신 차리는 막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응어리 져 있던 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온데간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까먹어지는 건데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래갖고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시간이 흘러서 봄이 됐대요. 지금 정도 이 정도 시기가 돼가지고 여전히 서로 얘기는 뭐 안 하죠. 근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사수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른 거는 진짜로 몇 달 만이 돼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니까 일요일날 바쁘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요일날 주택복권 뭐 화살 쏘는 거나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일 없으면은 나 일 좀 하나 도와줄래?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생전 뭐 그런 말도 안 하던 양반이. 그래서 본인도 서먹서먹하니 좀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뭐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 선산 가갖고 산일 좀 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조금 버거워가지고 일요일날 미안한데 좀 도와줘라. 내가 뭐 하루 일당은 좀 쳐서 줄게. 그러길래 돈은 됐고 알았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일요일날 태우러 왔대요. 자기를. 회사 용달차 가지고 퇴근했었으니까 사수가 용달차 가지고 자기를 태우러 와서 같이 그 산으로 향했대요. 제가 여기 위치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곳이에요. 아무튼 딱 이제 가면은 거기가 비포장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끝나고 거기서 좀 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들어갔더니 작은 묘지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산소다 그러는데 관리를 딱히 크게 안 한 것 같은 산소더래요. 근데 중장비 오간 흔적도 나 있고 그러니까 산소 옆쪽으로 살짝 숲으로 들어가니까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번에 여기 나무 하나 쓰러진 게 을씨년스럽게 있어가지고 일단 장비 불러서 나무는 치웠고 아시는 분이 마침 나무 그 좀 큰 거 쓸만한 거 하나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날도 풀리고 해가지고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일단 작업은 해놨는데 조금 밑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삽질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도와줘라. 그래서 예,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용달차에서 뭐뭐 가지고 왔냐면 사다리하고 삽하고 큰 비료포대에 이렇게 끈 달린 걸 가지고 올라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구덩이 크기가 직경은 2m가 좀 못 됐대요. 그리고 깊이가 한 2m 정도 파여 있었고, 근데 포크레인으로 파면은 그 포크레인 끝에 이빨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팠구나 알겠더래요. 그래서 딱 먼저 사다리 놓고 사수가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막 밑에 삽질을 더 깊이 파더래요. 예. 깊이 파고 그 옆에 비료포대에다 담으면은 똘비가 끌어당겨서 올려서 흙 붓고 다시 내려주고 한 30-40분 반복하니까는 아유 죽겠다고 똘비야 이제 네가 좀 해주라고 해서 바톤 터치 똘비가 내려가서 또 작업하고 이거를 진짜 한참 했대요. 3-4시간 넘게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뭐 김밥 싸운 것도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한 깊이가 2m였는데 그렇게 막 파니까는 뭐 정확하게는 뭐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로 뭐 한 근 3m 판 느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깊이 예. 팠다고. 근데 이게 중장비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삽으로 파는 거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참 똘비가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스르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고 뒤로 싹 돌아봤더니 사다리를 올려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왜 장난쳐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위에서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싹 하고 그냥 어디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나 땀나고 죽겠구만. 아 사다리 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뭐 아무도 없더래요.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다시 발자국 소리가 쩌벅쩌벅쩌벅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일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삽질까지 하고 있고만 이게 먼 경우인가 진짜 화가 너무 나더래요. 진짜 올라가면은 진짜 귀퉁배기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위에 그 사수가 딱 위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손에 철통을 하나 들고 왔더래요. 큰 철통을. 그러면서 막 밑에서 똘비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싹 내려다보면서 너는 네 입이 방정인 줄만 알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철통을 열어서 탈탈탈탈탈탈 털더래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더래요. 예. 그래갖고 뭔가 하고 봤더니 진짜 100마리가 넘는 지네가 막 떨어지더래요. 위에서. 이게 어디 건강원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지네였대요. 그게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데 밑에는 이미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자기 머리, 어깨, 그 다음에 발 밑에 허벅지 이런 데 지네가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그 물 묻으면 털듯이 온몸을 소리 지르면서 막 하면서 천 거예요. 지네를. 막 그러고 털고 이제 막 기어 올라가려고 막 손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흙이 무너지니까 못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안 올라가신대요. 그게 그쯤 파놓으니까 막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푸시락푸시락 소리가 들리면서 비닐로 된 천막 두꺼운 거 있죠. 그거를 덮더래요. 위를. 자기 위에를 딱 덮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천막을 이렇게 흙으로 옆을 이렇게 좀 덮는 거야. 막 흙 던지는 소리 나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좁은 공간에 100마리가 넘는 지네하고 갇혀있는데 미치겠더래요. 진짜. 와. 갑자기 목, 뒤, 팔 지네 막 기어가는 느낌 나고 막 뜨끔뜨끔하니 물리는 느낌 엄청 아프대요. 예. 그래서 막 털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줘 살려줘 소리를 막 지르는데 누구 하나 열어보질 않더래요. 그 안에서 처음엔 막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무는 것 같아가지고 딱 흙 끝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 팔이나 허벅지에 지네가 기어간 느낌 나면 툭 치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입으로는 막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본인이 느끼는 걸로는 진짜로 영겁의 시간이 지난 걸로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1시간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된대요. 예. 1시간은 좋기. 근데 갑자기 푸시럭푸시럭 하더니 천막을 누가 확 걷더래요. 그래가지고 위를 올려다 봤더니 창고장이더래요. 오? 창고장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 창고장을 살려줘요 그랬더니 창고장님도 놀래면서 똘비야 네가 거기 왜 있냐 그래갖고 창고장님 나 좀 살려줘요 막 그러니까는 창고장도 밑에를 보니까는 지금 지네부터 상황이 개판이거든요. 기다려 그러더니 옆에 잠깐 가더니 나무를 하나 끈질러 와가지고 밑에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나무를 손으로 잡고 창고장이 위에서 당겨서 올라왔대요. 다시 구덩이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힘도 없었고 누워가지고 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잠깐 놔두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정신을 좀 차리고 창고장님도 고맙다고. 그러니까 창고장님도 기다려준 거도만요. 이제 말 좀 해봐. 네가 거기 왜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는 사수가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구덩이를 더 파괴시키더니 저 밑에다가 저 벌레 집어넣고 위에 뚜껑 닫아버렸다고. 그러니까는 사수가 걔가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장난을 치긴 했어도 이거는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이건 심하지. 이거는 장난 아니다고. 지네가 독이 있잖아요. 그럼요. 나 이거 지금 몇 방 물리기도 했는데 물린 곳이 지금 엄청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나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나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막 열받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 가자 하는데 이제 둘이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참고장이 묻더래요. 내려가면은 병원부터 가야지 그러길래 병원 가서 일단은 좀 치료하고 바로 경찰에 갈 거라고 그랬더니 똘비야 근데
일단은 내가 사수 걔랑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자식 할 문제냐고, 이게.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야지. 그랬더니, 일단은, 똘비야, 네가 이렇게 무턱대고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은 회사 입장도 있고 하니까 내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 거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아니다고, 나 신고할 거라고, 나 이렇게 못 인다고, 개놈의 새끼 내가 진짜로 내가 죽여버리든가 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그래,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창고장이랑 둘이 막 걸어 내려가는데, 창고장이 야 너도 바보냐, 저게 뭐 나무를 저렇게 깊이 파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창고장이. 예. 근데 똘비도 내려가면서 제가 바보네요, 제가 저게 나무를 심는 곳인지는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걸 말한 적이 없거든, 창고장한테. 이 생각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창고장을 탁 쳐다봤는데 창고장도 아차하는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둘이 눈이 동시에 마주쳤대요. 오. 근데 이게 창고장도 이걸 알고 있네. 창고장도 한패인가? 그럼 내가 어서 여기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자동으로 내 손과 발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예. 두두두두두두 뛰는데 뭐 100m를 예를 들어서 15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사인 볼트처럼 몸이 뛰어지더래요. 그냥 막 뛰어지는데 뒤에서 창고장이 어디가?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창고장도 뛰는데 대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막 뛰다가 이제 봤더니 창고장도 좀 따라오다 말더래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차 갖고 올라온 길은 아니까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일단 마을까지 갔는데 그 당시엔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 마을을 알아요. 지금 2022년도 지금도 그 마을에는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있어야 그 앞에 공중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무턱대고 큰 길 쪽으로 막 걸어 나가는데 저는 진해에 물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눈이 점점 좀 이렇게 눈앞이 조금씩 노래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지럽더래요. 쓰러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어 세워주세요 아니고 차 앞으로 그냥 뛰어 들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지금이야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저도 뭐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기억하는데 우리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멱살 잡고 많이 싸울 때거든요, 그때가. 딱 차에서 아저씨 하나 내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죽고 싶냐고 하면서 오는데 그 아저씨 멱살을 잡고 살려주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미안한데 옆에 시 나가다 병원 좀 태다 주라고. 나 지금 죽다 살았으니까 아저씨 나 좀 살려주라고 얘기를 했대. 아저씨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얘 몰골이랑 상태를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타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그 인근의 그 대학병원에 태다 준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이렇게 링거 맞고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랑 아빠랑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경찰에 이제 바로 신고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안 하고 이 진해독은 약이 없대요. 그래서 링거만 좀 맞고 나와서 집에 와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친구랑 그 다음에 경찰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대요. 그쪽에다가 전화를 먼저 돌렸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형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대요. 아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그걸 왜 어머니에다 전화질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차 사고가 나잖아요. 차 사고가 나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돼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를 안 하시고 이렇게 당황스러우면은 남편이나 신차를 판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머리가 하얘지거든. 너무 맞아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 뭔가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그 경찰하고 있는 선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선배들이랑은 그냥 막 신고하라고, 그 새끼 어디 있냐고 내가 가서 때려 죽여버린다 막 얘기를 하는 선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 하는 분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증거 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겪었다는 네 주둥아리 말고 실제로 거기서 뭐 흉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냐? 예. 아니 그건 없다고. 야 그럼 이거 신고해도 그 사람이 모른다고 잡아 떼면 그만인데 좀 이거 애매한데, 네가 어디 지금 막 찢어지고 어디 막 난리 난 것도 아니고 막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봤더니 회사에서 전화가 딱 걸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창고장이더래요. 똘비야, 저 집에 들어간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야, 거기서 막 미친놈 마냥 왜 뛰어가? 나 깜짝 놀랐다, 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창고장님 솔직히 말씀 주시라고. 거기 나무 심으려고 땅 파놨다고 사수가 나한테 얘기한 거 나는 얘기 안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말씀하신 거냐고 말 한번 해보시라고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고장이 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 네가 당황하고 하니까는 지금 네가 어문 거 한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네가 갑자기 그냥 뛰기 시작했어. 너 기억이 안 나? 그러더래요, 창고장이. 예. 그러니까 똘비가 내가 착각했나? 그래. 창고장이 만약에 그 나쁜 사람이었으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 내가 뭔가 착각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창고장님 제가 그럼 뭔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모든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고장이 몸조리 하고 나으면은 나와. 내가 그 사수놈은 뭐 내가 두드러 패든지 퇴사를 시키든지 내가 할라니까 나와서 일 열심히 하자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가 창고장이 그냥 저 그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고 그냥 저 일단은 퇴사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창고장이 그래 아이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몸 조금 가라앉으면은 사직서 들고 오라고. 왜 그러냐면은 네가 그냥 무턱대고 안 나오면은 우리 사장 성격 알지 않냐고. 너 이번 달 월급 안 나간다고. 무단으로 안 나온 거니까 정식으로 사직서 내고 인사하고 그래 네가 일한 거 날짜 딱 쳐갖고 돈 나오지. 그건 생각해야지 이놈아.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내 짐이 중요한 거야. 다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그래갖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예. 징그럽게 아프대요. 진짜 이 진해에 물리면은 진짜 오. 불에 지는 것처럼 아프대요. 화끈거린데요. 약도 없대요. 엄청. 예.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그 회사에 나가서 사직서 써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창고장님한테 전해달라고 줬대요. 창고장님이 사직서 받아서 놓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귀염둥이 막내가 또 나간다니까 섭섭하니 나는 그렇다. 그 사수란 놈 가는 그놈의 새끼는 연락도 안 된다. 뭐 하는가? 이 말 따라서 가가 나쁜 생각을 했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나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 중에 있다. 아휴 뒤에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고 뒤편에 늘 담배 피는 곳에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때 이 회사 위치가 시 도심 약간 외곽 끝쪽에 있었는데 뒤편에다 그 벚꽃나무가 몇 개 이렇게 심겨져 있었대요. 큰 건 예. 아니고. 그리고 개나리 같은 것도 좀 노랗게 펴있고 그 꽃을 이렇게 보면서 똘비야 저 꽃이 이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꽃이 피면 연인이 손잡고 가족끼리 엄마 아빠 가서 다 꽃 구경을 가는데 야 좀 이건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더래요. 오. 그래서 아니 꽃이 이쁘니까 가는 건데 뭔 기분이 나쁜가 하고 왜요? 물어봤더니 생각을 해봐. 항상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항상 녹색 빛깔 띠고 있는 저런 소나무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 잠깐 피는 저 꽃 오히려 저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유혹한다는 생각은 안 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사고방식이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랬더니 창고장이 나는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은 꼭 이렇게 불러들여서 쟤네가 사람을 죽이는 나는 이렇게 죽음이 연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꽃은 꽃이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거고 가서 좀 더 생각해라. 내가 이 사직서는 내 책상 서랍에 넣어놓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네가 출근을 하면 사직서는 찢어버릴 거고 네가 안 나오면 내가 사장님한테 정식으로 드려서 처리할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냈대요. 회사는 당연히 나갈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 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며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선잠이 좀 들었대요. 선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꿈을 꾼 건 아니고 이렇게 뭔 생각이 머릿속에 팍 꽂혀가지고 펄떡 일어났대요. 예. 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게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대요. 아는 선배한테.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저 누구 선배 후배 누구입니다. 혹시 정말 늦은 시간 죄송한데 선배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좀 바꿔주시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받으니까 형 혹시 내일 아버지 차 좀 갖고 나올 수 있어? 어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형 나 뭐 좀 하나만 좀 보게 나올 수 있어? 알았어 하고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 형을 아버지 차 갖고 나와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형 내가 길 알려줄 테니까 좀 가보자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은 본인이 빠졌던 그 구덩이인데 간 거예요. 예. 생각이 든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기 무서우니까 그 형하고 한 손에 낫을 하나씩 들고 거길 딱 올라갔더니 본인이 빠졌던 그 구덩이에 진짜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더래요. 예? 생각보다 좀 큰 나무가. 이거를 심으면 중장비라도 올라왔겠네 싶을 정도의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더래요. 진짜 나무를 심었네. 근데 자꾸 똘비가 저 나무 아래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꾸. 그래서 자기는 차마 무서워서 못하겠고 형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말해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쫙 했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조금 미치는데 나 솔직히 무서워서 못 보겠고 형 내가 돈은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인부 2명만 사가지고 저 밑에 한 번만 파볼래? 얘기를 했대요. 이제 막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은 무섭다기보다 호기심이 좀 이끌리는 그런 뉘앙스로 그래 알았어 그럼 인부비는 네가 주는 거다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인부를 사가지고 아침 8시부터 거기 밑을 파 제끼기 시작을 했대요. 예? 나무도 옆으로 밀고 한참 인부들이 땅을 파는데 똘비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더래요. 야 X 됐어. 지금 경찰 오고 난리 났거든. 너도 지금 와봐 빨리. 거기서 사수가 나온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이게 옛날이든 어쩌든 이게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은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큰 거죠. 그래갖고 옛날에도 이건 큰 사건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경찰들도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그게 나와버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때문에 여길 팠냐. 그래서 똘비 얘가 파라고 했다. 똘비 어딨냐. 그래서 막 전화를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똘비 경찰서로 가고 조사를 받고 하면서 창고장 얘기부터 해서 싹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장을 들고 뭐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영장은 들고 가야겠지만 일단 경찰이 붙잡아 놓고 조금 신문하는 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근데 일단은 데리고 왔대요. 그냥 창고장을 경찰이 가가지고. 근데 당연히 창고장은 똘비가 안다고. 나도 사수 걔랑 연락하려고 지금 전화해보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나도 답답하는 찰나에 왜 날 붙잡고 이 지랄이냐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머릿속에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간 게 있었거든요. 이미 그 조사 받을 때부터. 예. 창고장 딱 불려왔다는 얘기 듣고 똘비가 경관한테 같이 창고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창고로 갔는데 똘비가 뭘 생각하고 갔던 거냐면은 창고장이 쓰는 책상이 있어요. 책상 밑에 서랍을 열면은 나무 함이 하나가 있대요. 그 나무 함이 자기가 창고장이 없을 때 살짝 열어봤는데 이게 뭔가 하고 넘겼던 건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금리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댕 재질로 돼가지고 이빨에 씌우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움큼 그 나무 함에 들어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가서 그거를 뺏어 준 거예요, 경찰한테. 근데 이게 그때는 잠겨 있어가지고 빠루라고 그걸로 막 그 쇠로 된 책상 제껴서 막 뜯어가지고 그걸 뺏어 줬대요. 예. 그랬더니 경찰이 그걸 받아서 일단 갔는데 그 당시에 DNA 검사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사수 이빨하고 이 함에 들어있던 거하고 스댕 재질로 된 거랑 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경찰이 이걸로 어찌됐건 몰아갔는데 아무리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해도 창고장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이 이빨까지 나온 와중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금리만 그렇게 한쪽에 모아놓고 있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집까지 털었는데 집에선 돈 뭉치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어라 하는데 나는 모른다. 금리는 어디서 나왔냐. 주웠다. 하나씩 주운 거 모아놓은 게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이빨까지 맞는 걸로 막 추궁을 심하게 하니까 어차피 너는 그래 아예
내가 얘기하지 말으라고, 알아서 검찰에서 구형할 거니까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고, 너야 얘기하지 말으라고, 상관없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똘비랑 전화 한 통만 씁시다. 똘비랑 전화 한 통만 하고 내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형사한테 또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를 받으니까 참고장이 전화통화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전화통화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똘비가 알았다. 전화통화하니까 얼굴 맞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참고장이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참고장님, 이번 봄 꽃은 여기서 지는 것 같다. 다음에 꽃이 필 때는 조심해라. 이 말하고 끊더래요. 이 말을 하고. 예. 그리고 17년을 받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17년. 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똘비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2000년도 초반에 3년 정도 차를 팔았었어요. 3년 정도 차를 팔고 그 다음에 작은 식당을 하나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차를 팔 때 이 뚜껑이 형님하고 좀 친해졌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식당을 오픈했을 때도 뚜껑이 형님이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7년을 사는데 이 17년이 거의 다 될 때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데 급하게 가게 정리하고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예. 근데 그 시기가 딱 그 17년하고 얼추 맞는데요. 이게 갑자기 실종된 건 아니고, 딱 자기가 누군가는 이민을 갔다 오고 누군가는 지금 타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뭐 찾을 길은 좀 없나 보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음 꽃이 필 때가 되니까 그 지역을 뜬 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똘비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또 참고장이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예. 그래서 전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살인 사건하고 실종 사건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두 개가 아예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경찰 인력이 막 투입이 돼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눈이 빨개지지만, 실종 사건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종하고 사람이 죽은 거하고는 한 끗발 차이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네. 보험에서도 그게 있대요. 보험에서도 실종이 돼서 5년인가 지나면 죽은 걸로 처리를 해서 보험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그 뚜껑 형님 해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참고장이 불진 않았지만 다 경찰분들, 그때 조사했던 분들까지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청부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분 나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참 기상천외했던 게, 사람을 그냥 야산에다 묻으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거길 판대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깊이 구덩이를 파고 넣고 묻고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서 사람을 영양분으로 잘 자란대요. 잘 자라면서 뿌리가, 쉬운 얘기로 유실되지 않게 잡아준 역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조금 기상천외한 괴담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떴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마침 천변에 꽃이 폈길래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아니 꽃이 폈는데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망측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네. 마침 매칭이 되더라고요. 아, 그 꽃 얘기랑 벚꽃을 보니까 맞다, 그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저도 좀 기상천외했어요. 아니 막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 저 밑에 뭐 있을까 저거. 뭐 진짜로 저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꽃나무 밑에 묻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왜 죽였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참고장은 왜 그랬을까? 그거 모르겠대요. 그러니까는 이 뚜껑이 형님하고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유추할 뿐인데, 이 뚜껑이 형님도 이 똘비하고 얘기하면서 유추했을 것 뿐인데, 참고장하고 사수하고 한 팀이었지 않을까, 둘이. 근데 사수가 어떠한 선을 넘고 룰을 어겼던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꼬리가 밟혀서 잡히게 생겼으니 제끼였던 거 아닐까, 아니면 둘이 다툼이 있었던 거지 않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 진실은. 저도 그냥 그림 야. 그대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혹시 네. 동네 꼬마님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그 창고장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꼭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네 꼬마님 때문에 이제 막 꽃이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꽃 구경 가요, 돌비님. 아니. 이제 꽃을 보면요. 아래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나무 아래다가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이제 꽃 구경 가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